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돼 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 정부를 비판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나라를 정상화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출마 선언 내내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자신의 출마 결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생각, 정권 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현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해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을 거론하며 현 정권의 정책 실패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집권 세력을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으로 규정하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 자유와 법치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앞으로의 정치 행보와 이른바 엑스파일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윤 전 총장은 원칙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특히 엑스파일에 담겼다는 가족의 비리 의혹에 대해선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근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그런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만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논란이 되어왔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이 김포에서 부천까지 연결하는 원안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주민의 반발을 고려해서 GTX-B 노선을 이용해 용산까지 직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허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해 이른바 김부선으로 불린 GTX-D 노선.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21.1km 구간으로 주민들이 요구해온 강남 직결은 빠졌습니다. 경제성과 국가 균형 발전 측면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정부는 대신 용산 직결 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TX-B 노선을 이용해 신도림역과 여의도역, 용산역까지 환승 없이 운행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역에서 여의도역까지 24분, 용산역까지는 28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5호선을 김포와 검단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강남 직결안을 고수하며 거센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오늘 계획에는 강주와 대구를 잇는 이른바 달빛 내륙철도도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를 포함해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도 대폭 확대했는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장기 계획으로 앞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타 조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추진이 확정됩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시장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도에 장성길 기자입니다.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늘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 오 전 시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로 처벌 수위가 높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됐다며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시장 측은 치상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건강 상태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오전시장과 피해자의 관계로 볼 때 정신적 상해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오전시장의 범행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전시장의 엄벌을 촉구해온 여성단체는 재판 직후 법정 구속을 환영하면서도 선고가 검찰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검찰과 오전시장 측 변호인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당장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10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이 추가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힘은 노동자 360만여 명이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6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 80%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다원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595명입니다. 월요일 확진자로는 1월 초 이후 가장 많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560명. 이 가운데 80%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3개 업종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들 업종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자치구의 모든 시설에서 진단검사 명령을 발동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집단 감염에 대비해 현장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다중이용시설 8,500여 곳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감염 빈도가 높은 사업장에 자가검사 키트를 배부합니다. 코로나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1,53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계약한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이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로써 화이자 백신 상반기 배정 물량인 700만 회분 도입이 모두 완료됩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230명으로 24일 만에 다시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천의 기숙학원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원어민 강사 관련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에서 오늘 0시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30명입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 2명을 제외한 228명이 지역 감염 사례입니다. 211명이 발표됐던 지난 5일 이후 24일 만에 다시 200명을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우선 경기 이천시의 한 기숙학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지난 27일 수강생 1명이 경기 안양에서 확진 판정을 받자 487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했고 추가로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방역당국은 학원을 임시 휴업하도록 하고 학원 관계자와 수강생 등 전원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광명시 탁구 동호회 관련한 사례에서는 5명의 확진자가 늘어 누적 확진자가 1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원어민 강사들의 모임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 사례에서는 22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 누적 확진자가 15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하지 않는 소규모 연쇄 감염은 91명으로 39.5%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68명으로 29.5%입니다. 사망자는 2명 나와
경기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65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논란이 많았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2차 추경안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33조 원 규모로 편성됩니다. 보도에 노태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은 33조 원 규모로 편성됩니다. 상반기에 더 거친 세금을 활용하고 여기에 이미 확보해둔 예산 3조 원을 더해서 총 36조 원이 이번 대책에 투입됩니다. 2차 추경안은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한 것이며 또한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입니다. 우선 모든 국민에게 줄지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만 줄지 논란이 됐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만 현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당 연소득이 약 1억 원 이하면 여기에 해당되는데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재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분기에 신용카드를 더 쓰면 추가 사용금액의 10%를 돌려받는 신용카드 캐시백도 도입됩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민주당과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1차 추경에 이어 사실상 전 국민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당정은 또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300만 명에게 지원 금액을 추가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방역을 위해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소상공인에게도 피해 지원금이 최대 900만 원까지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은 백신 등 방역 보강, 고용과 민생 지원, 지방 재정 지원에도 활용됩니다. 2차 추경안은 모레 국회에 제출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7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건물 내부로 들어가 감식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지하 2층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과 불이 확산한 경위, 스프링클러의 작동 시간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감식 관계자는 지하 2층 면적이 18,000제곱미터가 넘고 내부에 화재 잔해물 등이 많아 조사가 이틀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효과를 둘러싼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계열 백신의 경우 효과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교차 접종의 면역 효과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또는 모더나 같은 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센트루이스 워싱턴대 연구진은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14명의 mRNA 백신 접종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mRNA 계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15주가 지난 뒤에도 배중심, 즉 면역력 지속을 좌우하는 특수세포 구조가 고도로 활성화된 채로 남아있는데 다른 백신이 통상 6주 이후에는 사라지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mRNA 백신 접종을 마쳤을 경우 당분간 이른바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후 백신까지 맞았을 경우엔 면역력이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 등 빨라지는 바이러스 진화 속도가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2차례 맞는 것보다 화이자 백신과 교차 접종했을 때 면역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50세 이상 지원자 830명을 상대로 4주 간격의 접종 결과를 분석한 겁니다. We have shown that the mixed schedules do generate a good immune response. So if there were circumstances that meant that you needed to change things around or you needed flexibility, then I think our data are very reassuring that that would be okay. 연구진은 다만 이 경우에도 임상적으로 이미 검증된 동일 백신 접종 정책을 바꿀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경제 재개로 일상을 되찾고 있는 뉴욕이 잇따른 총격 사고로 시민과 관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관광객 3명이 타임스퀘어에서 총격 사건으로 다친 데 이어서 지난 일요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길을 가던 2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휴일 방문객들로 북적인 뉴욕 타임스퀘어 일대에 갑자기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We heard a loud pop and then we saw people run into the Marriott. 남성 대여섯 명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 명이 총을 꺼내 쐈는데 가족들과 길을 가던 20대 남성 한 명이 이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면했고 뉴욕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타임스스퀘어에서는 지난달에도 주말 총격 사건이 벌어져 역시 애꿎은 관광객 3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That's really awful. You know, we love everybody that comes to Times Square. We welcome our tourists. We love them, and it's really unfortunate, like something like that happened.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타임스스퀘어 한복판에서 2달 연속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뉴욕시는 곧바로 50명의 경찰관을 추가로 투입해 일대 순찰 강화에 나섰습니다. Coming back, more and more tourists coming back. They have to be safe and they have to feel safe. So we're going to ensure that Times Square is very clearly well patrolled, visibly patrolled.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가 대부분 풀린 지난달 이후 방문객 수가 급증하면서 지난주 타임스스퀘어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18만 5천 명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절반 수준까지 늘어난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지난주 폐간된 홍콩 빈과일보의 논설위원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또 체포됐습니다. 홍콩 야당인 신민주동맹은 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자진 해산하는 등 홍콩 민주진영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홍콩 빈과일보의 펑웨이광 논설위원이 영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홍콩 보안법 위반입니다. 冯伟光周日晚间准备离开香港，要前往伦敦，却遭到警察施以密谋勾串外国或外国势力危害国家安全的罪名。 지난 17일 홍콩 경찰이 빈과일보를 급습한 이후 편집국장 등 지금까지 7명이 체포됐습니다. 압수수색과 신문 폐간, 체포까지 열흘 사이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빈과일보 폐간 이후 2019년 반정부 시위를 생중계에 지지를 받았던 온라인 매체 홍콩 입장신문은 폐간을 우려해 이사 사임, 논평 삭제, 후원금 모금도 중단했습니다. 제4야당인 신민주동맹은 충성서약 요구 등 당국의 압박에 창당 11년 만에 자진 해산했고 제2야당인 국민당에서도 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보안법 시행에 앞장섰던 존리 보안국장을 정무부총리로 승진시키는 등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I'm responsible not only to Hong Kong but also to the central government, performing national duties, particularly in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중국 관영 매체들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다고 보도하는 등 민주 진영을 압박한 홍콩 관리들을 치켜세우는 모양새입니다.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50년 동안 이른바 일국 양제로 고도의 자치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50년의 채 절반이 되기도 전에 홍콩 민주진영은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노래 버터가 미국 빌보드 핫백에서 5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달 신곡도 나올 예정이라 BTS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부드러운 버터입니다. 6월 빌보드는 BTS의 버터에 완전히 녹았습니다. 자, 무적의 7 청년이죠. 방탄소년단 버터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발매됐죠. 지난 2일 핫백 진입과 동시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5주 연속 1위, 6월 내내 그 자리 지켰습니다. 빌보드 핫 100에서 역대 1위를 한 곡이 1,125곡이거든요. 이 가운데 5주 이상 정상을 지킨 곡은 버터를 포함해서 196곡뿐입니다. 더 대단한 거 있습니다. 핫샷 데뷔라고 하던데 진입 첫 주에 1위로 직행을 했습니다. 빌보드 역사상 54곡뿐인데요.
5주 이상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킨 곡은 버터를 포함해서 11곡이 전부입니다. 그룹의 곡으로는요, 1995년과 96년 차트 진입 후에 16주 연속 1위를 했던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즈 투 맨의 원 스윗 데이 이후 버터가 유일합니다. BTS는 지난해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피처링에 참여한 세비지 러브 리믹스, 한국어 곡이죠. Life Goes On에 이어 버터까지 모두 4곡을 핫백 1위에 올렸습니다. 특히 아미분들의 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가 4번째 빌보드 1위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고 너무 생각하고요. 정말 모든 저희를 사랑해주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횟수로 치면 5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오늘까지 모두 10번째인데요. 대기록의 날, SNS를 통해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버터는 여전히 음원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12만 8천여 건이거든요. 전주보다 15% 늘었습니다. 괴물 신인이라고 불렸지만요, 버터에 밀려서 2위로 내려앉은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굿포유보다 14배나 많습니다. 라디오 방송 영향을 크게 받는다죠. 그 청취자가 6%나 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라디오송스 차트 순위도 22위로 올랐습니다. 8년 동안의 팬덤이 결집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서 앞으로도 지속성이 굉장히 크고 그래미에 이르기까지 또 더 활발한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BTS는 버터의 다양한 리믹스 버전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버터 CD도 발매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신곡도 수록이 돼 있다죠. 이 신곡까지 핫백 순위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면요, 버터와 신곡 2곡 동시에 10위 안에 진입을 할 수도 있겠죠. 바통 터치 가자. 각종 예언이 적중해 민스트라다무스라는 별칭을 얻은 멤버 슈가가 한 말입니다. 버터에 이어 신곡으로 1위를 이어가겠다는 다부진 목표가 담겨 있는데요. 한편 팝스타 에드시런입니다. BTS와 2년 전에도 협업을 했었는데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BTS의 새 앨범을 위해서 곡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 곡이 다음 달 발표될 신곡인지는 불분명합니다만은 신곡을 냈다 하면 음악 차트를 석권하는 두 아티스트가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음악 팬들의 관심이 더 뜨거운 이유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야산에서 소나무 150그루가 말라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나무에 구멍을 뚫어 제초제를 주입한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하영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입니다. 푸른 소나무 숲 사이로 곳곳이 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모두 말라 죽은 나무들입니다. 고사한 나무에서는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농사용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사람이 이불로 인위적으로 나무를 죽인다는 게. 그리고 나무 한 그루 키우는데 몇십 년 걸리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정말 나쁜 짓이죠. 그거는 좀 황당하고. 이렇게 말라 죽지 않은 주변 나무에서도 누군가 뚫어놓은 구멍이 발견됐는데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산림 소유자와 주민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고 있지만 목격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전주에서도 가로수와 주택단지 조경수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포항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약방을 상대로 근사미를 혹시 농사용 제초제를 사가신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지도 전부 파악을 했고요. 시민들의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라고 있는 나무를 손상하거나 고사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16.5%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월 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는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율이 6%로 전년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편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9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8% 감소했고 참여율은 66.5%로 7.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고점 부담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코스피 지수가 연이틀 하락하며 3,300선을 반납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전일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21포인트 하락한 3,286.68에 코스닥은 4.61포인트 오른 1,022.52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기술주 강세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다우 지수는 약세를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유입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개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엿새 만에 하락 반전했고 하이브는 주요 주주의 블록딜 소식에 7% 넘게 밀려났습니다. 또 HMM은 해상 운임지수 상승에도 사흘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삼성중공업은 악성재고로 꼽히던 드릴심 매각이 속도를 내며 상승 마감했고 펄어비스가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80전 내린 1,128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땅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지금도 국지적으로 세찬 소나기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서남권, 충청 일부, 호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시 양천구에서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세찬 소나기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 호남 내륙에서는 시간당 40mm가 넘는 매우 세찬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벼락과 돌풍, 우박까지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21도, 청주 22도, 대구 2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광주 29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도 경기 동부, 강원 내륙과 산간,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